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천용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고른기의 전형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른기의 수시 공략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속 영상을 하나는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수시 시즌이라 바쁘기도 했고 정시에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고른기의 전형 최초로 성적표 인증 기반 모의 지원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기능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지만 대학별 합격 예측 점수 그리고 성적표 인증을 통한 허수를 거르고 실 지원자들로만 모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외에 원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학별 분석과 올해 경향성 예측을 담은 동영상, 같은 전형을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나의 등수가 몇 등인지 과목별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넣으려고 합니다. 고른계 전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표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픈 채팅으로 점수 공개방과 같은 허술한 시스템에서 입시를 치르기보다는 좀 더 공평하게 경쟁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른기의 전형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할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고른기의 전형에서 데이터의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대 농어촌 전형입니다. 학과별 70%컷 편차가 1.7등급까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고른기의 전형 데이터의 신뢰도는 낮다라는 점입니다. 표본의 크기와 개수는 그 통계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현 입시에서의 데이터는 과거의 경향성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명문대학교도 명문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선호도에 따른 커트라인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선호학과에 따른 커트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해의 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 데이터가 쌓여서 다시 내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가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고른기의 전형에서는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표본 데이터 자체도 부족하지만 올해 모집 인원을 소수로 모집한다면 변동폭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고른계 전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쓰기 힘들구나, 깜깜이 전형이구나가 아니라 애초에 구조적으로 표본 데이터를 보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인 겁니다. 모든 대학에서 계열 모집, 자유전공, 무전공으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큰 입결 변동폭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가피한 고른계 전형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교과 전형에서만 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종에서의 내신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서울시립대 기회균형 전형의 교과 성적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고 최종 등록자 성적은 1점대 후반에서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까지 분포해 있고 중위값, 중위값은 2점 후반대 정도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5등급 중반 정도가 중위값일 정도로 낮은 내신 분포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립대 합격자는 내신 2점대 후반 정도, 자사고와 특목고는 5점대 중반대로 보는 것이 적합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아닙니다. 서울시립대 지원자 중에 일반고 내신 2점대 초반이어도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통계로만 보더라도 분명 지원자는 1점대 초중반부터 시작하지만 합격자 통계는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서울시립대가 농어촌을 미포함하는 고른계 전형이고 면접 비율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 합격자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서울시립대를 예시로 들고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끼셨으면 좋겠는 건 내신은 정말 평가 요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보여드린 경기대 교과 점수대가 3점대 초반이 많았는데 서울시립대 일반고 최종 등록자 평균이 2점대 후반이죠. 즉 생기부 수준 고려 안 했을 때 내신으로만 보면 경기대랑 서울시립대 합격자가 겹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생기부의 영향력이 크며 이 폭이 넓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학이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도 입결이 낮지만 농어촌과 기균의 경우에는 더 낮은 입결을 보여주는데 기군의 경우에는 4, 5등급대 합격자가 굉장히 많고 6등급대 합격자도 심지어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 내신을 보고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천대가 이렇게 내신 커트가 낮은 이유는 높은 면접 비율과 낮은 학업 역량 비중입니다.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20% 평가하고 면접에는 애초에 학업 성취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서류에서만 붙을 정도의 생기부면 내신은 전혀 걸림돌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 내신으로 지표를 삼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라도 내신 데이터가 의미가 없지만,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지 고교랑 등급만으로 대학을 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수시를 지원하실 거면 고른 기회든 일반 전형이든 내 생기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른 기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반 전형처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른 기회라고 평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학업 역량과 인성, 전공 적합성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에 맞는 대학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실 때 거의 90%이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많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원서를 쓰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전형별 특징과 알아야 할 점이고, 농어촌, 기회균등 국가보훈, 특성화고, 다자녀 및 사회통합 전형까지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고른기의 전형의 대부분은 고른기의 통합 전형입니다. 여기서 고른기의 통합 전형이란 각 지원 자격을 단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임의로 정한 지원 자격끼리 묶어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농어촌 전형, 기회균등 전형, 국가보훈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 있으며 어떤 지원 자격끼리 묶일지는 대학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는 기회균등, 국가보훈, 특성화고 전형만을 선발합니다. 연세대는 농어촌과 기회균등, 국가보훈 등 전형을 함께 선발합니다. 혹은 성균관대처럼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성희 전형, 특성화고 전형으로 각각 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 자격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른기의 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모든 지원 자격들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고른기의 전형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전형은 농어촌 전형입니다. 메인이 되는 이유는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모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읍면 소재 일반고 재학생은 약 14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고1, 고3 학년으로 모두 합친 재학생이므로 고3만 따졌을 때는 단순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농어촌 지원 자격인 6년, 12년 읍면 소재 학교 재학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단순히 비율만 따졌을 때는 전체 수험생의 10% 이상이 농어촌 학생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고른계 전형은 각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10% 정도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고른계 통합 전형으로 다른 지원 자격들과 경쟁했을 때 비율상으로 농어촌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지원자 자체도 많지만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 분위기가 수시로 대학을 가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학생 중 90%는 수시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 또한 농어촌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연세대 입시 설명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회균형 전형 총 합격자 중에서 농어촌 전형이 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한양대학교에서도 고른계 전형에서 농어촌 출신 학생이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해 봤을 때 농어촌이 포함된 고른계 전형은 농어촌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학생 입장에서는 고른계 통합 전형과 농어촌 전형 단일 모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반면에 사회적 배려자 대상과 국가보훈자 대상, 특성화고 졸업자는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합격률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자격에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농어촌 미포함 고른계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 학생 입장에선 고른계 통합 전형과 농어촌 전형 단일 모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반면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단일 모집인지 여부에 따라 합격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농어촌이 미포함된 고른기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농어촌이 포함된 고른기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유리하긴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계 전형의 서류 점수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른계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른계 전형이 더 높은 학과도 보입니다. 물론 네오르네상스는 30%를 면접으로 평가하고 고른계 전형에서는 교과 30%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외에 내신 커트라인을 발표하는 대학들의 자료를 보더라도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이 무조건적으로 커트라인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학의 선호도를 낮추면 조금 더 유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올해는 폐지되었지만 참고 자료로서 작년 세종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 교과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에서 내신 2점대 초중반에서 70% 컷이 형성되었고 농어촌 전형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세종대 일반 교과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 두 전형의 차이는 최저 기준에 있습니다. 일반 교과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2합 6, 자연계열 2합 7의 최저 기준이 있지만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점대 초반에 최저 기준이 없이 세종대를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을 때 입결이 더 올라가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세종대학교 정도의 대학교에서 농어촌 입결이 조금 더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유리함의 기준점은 국승세단 이하 대학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제가 생각하기에 농어촌 학생들의 효율적인 고른계 전형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 기준 완화. 대부분 일반 전형에 비해서 동일한 대학 모집단이나 농어촌이나 고른계 통합 전형으로 선발할 경우 최저 기준이 일반 전형보다 완화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세종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경기대학교나 홍익대학교도 최저 기준 없이 교과로 선발을 합니다. 또한 메디컬 계열에서는 대부분 일반 전형에 비해 최저 기준이 1등급 정도 낮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입결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도 최저 기준이 이렇다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둘째, 중복 지원 가능. 고른계 전형을 활용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전형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형과 고른계 전형을 각각 지원하면 동일한 평가 요소에 대학을 두 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대학의 인재상과 개설학과 평가 요소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학교에 중복 지원하시면 좀 더 합격률이 높은 원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중앙대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고른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고른계 전형들은 각각 융합형 인재와 동일한 평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역량이 우월한 학생들은 고른계 전형과 융합형을 두 개 지원함으로써 유리한 반영비를 살려서 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서 통합 모집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대와 세종대 교과를 보더라도 일부 학과는 굉장히 높지만 일부 학과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변수를 통해 합격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상향 지원에 더 적합하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6장이나 쓰기 때문에 농어촌 정시, 기회균형 정시처럼 극단적인 합격 사례, 3등급 고려대 합격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비단 농어촌 전형뿐만 아니라 고른계 전형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배려자 전형과 국가보훈자 전형입니다. 이 두 전형은 계속 강조하지만 농어촌 미포함된 고른계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간혹 있는 사회 배려자 단일 모집이나 국가보훈자 단일 모집 대학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업을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농어촌을 미포함하여 선발하는 대학과 단일 모집으로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을 리스트업하였으니 위 대학들을 따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입결 자체는 내신 커트라인으로 발표한 대학들의 대부분이 일반 전형에 비해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점수가 아니라 내신 커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내신 커트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농어촌을 미포함하는 고른기의 경우 이 정도로 커트가 확실하게 내려간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해드릴 부분은 국가보훈자 전형은 가장 적은 지원 자격 해당자인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쓰고 싶다. 그러시면 국가보훈자 전형 단일 모집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대, 충북대와 같이 일부 지방 거점 국립대나 경인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공주교대와 같은 교대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교대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지방교대에서는 미달 비슷하게 나는 경우도 있어서 중위권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교대에 적합하지 않은 생기부더라도 상향 지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이 미포함되었더라도 고른기에 통합 전형으로 넣는 것은 추천드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애초에 고른기 통합 전형에서 특성화고 전형에 해당되는 합격자는 극히 일부이며 통계적으로 봤을 때 0%의 수렴을 하거나 1%, 2% 정도의 극소수만이 합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성화고라는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만회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시고 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이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는 되도록 특성화고 전형 단일 모집만을 생각하시고 혹여나 고른기에 통합 전형으로 쓰신다면 반드시 농어촌 미포함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정시 전형에서 더 낮은 입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전형 포함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사실 이 전형은 모집하는 대학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농어촌 전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형 자체가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닌 해당 지원 자격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모집하는 인원이 적다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원 자격이 있지만 가장 많은 인원이 해당되는 것은 다자녀 전형, 세자녀 전형입니다. 내가 다자녀, 세자녀에 해당이 된다면 전형 자체의 유리함을 따지기보다는 위에 설명드렸던 특징을 살려서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랑 비슷하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수시를 지원하는데 정시 이야기를 하냐 하신다면 수시를 지원할 때는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모의고자 만약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 대학 수준으로 봤을 때 숭실대학교라면 그 이하로는 쓸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안정 지원을 안 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나머지 카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최적의 원서 조합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수시보다 정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손해보지 않는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국가보훈 전형은 고른기의 통합 전형으로 광운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을 제외하면 확정 모집 인원으로는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국가보훈 전형 학생들은 광운대학교를 기점으로 내가 수시를 그 이상으로 쓸 건지 이하로 쓸 건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대비 비교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대학교 고른기의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기준 100분위 평균 69에서 78 정도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광운대 고른기의 정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 68부터 77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충원율을 보시면 대부분 50% 이상 그리고 많이 도는 곳은 300%, 500%까지 돌기 때문에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보시면 돼서 100분위 평균을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서 한 75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100분위 75가 넘는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 광운대 이하의 학교들은 교과나 안정 지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서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균, 특성화고의 9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수시 마지노선 대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마지노선 대학이란 학생들 성적에 따라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체크를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들로 수시를 지원을 하거나 그 이후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정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기준 대학은 국수탐 평균 100분위로 나타냈고 학교에서 공개된 입결이 있는 대학을 기점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농어촌 전형 100분위 88, 기회균형 전형은 85고요. 경희대는 농어촌 전형 84, 기회균형 82, 동국대는 80, 기회균형 79, 숭실대 농어촌 76, 기회균형 75입니다. 서강대를 지원이 가능하면 수시 마지노선을 서성안으로 정한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뒤 면접 대학들로 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를 지원이 가능한 100분이라면 중경외시 이상 대학만 지원을 하시고 나머지는 비주류 대학들로 수능 뒤 면접이 있는 대학들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숭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될 점은 당연히 이거는 제가 정한 어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경희대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이 경희대 100분이 84가 넘는다고 해서 모든 학과에 선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3개 정도 밸런스를 그 정도에 맞췄을 때 정시 지원에서 이 성적에 맞게 3개의 지원을 했을 때 나름 그래도 수시에서 중경일시 이하로 교과 전형이나 좀 안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의 기준점이지 무작정 이 정도 성적되면 경희대 이상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당연히 높은 대학을 쓰는 만큼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 내가 하향 지원으로 안정 지원을 쓰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정시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원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랑 중앙대, 세종대 인하대로 제가 잡았고요. 경희 중앙, 중경외시는 100분이 86 정도 이상 나오면 되고 국숭세단은 세종 인하 이 정도 라인에서 79, 100분위가 넘으면 많이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이상으로 써야 될지 9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6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그날의 컨디션 몇 개를 찍었는지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완화해서 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그때 되면 전략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 수시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게 되고 좀 확실하게 좀 상향 지원도 잘 할 수 있으며 적정 대학을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지표로 기준점을 잡고 나서 대학을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원서 조합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논술 이렇게 3가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논술을 말할 건데 저는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이 논술을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음은 인서울 논술 전형 최저 기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 대학에서 보통 논술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물론 건동홍, 국숭세단 이런 좀 중위권 대학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최저 기준이 쉽죠. 근데 경희대, 외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상위권 대학을 노리신다면 최저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논술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논술을 왜 쓰는가입니다. 제 경험상 많은 학생들이 미리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로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논술을 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호대학, 앞에 보이는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즉, 정시 성적이 애초에 안 나오는 학생은 논술을 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논술과 최저 기준 충족, 정시로 집중해서 올인, 2가지에서 뭐가 더 나은가입니다.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최저 기준을 높은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면 그 최저 기준을 맞출 바에는 고른기회 전형 정시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나 수리 논술, 이과 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그 수학 실력을 살려서 정시를 넣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혹여나 최저 기준까지 못 맞추더라도 정시로 준비한다면 일정 100분위 이상 나왔을 때 인서울 대학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상위권 대학 가능성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노력으로 정시에 집중한다면 상위권을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고른기회 전형 정시는 유리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내가 논술을 준비하던 학생이 아닌데 수시를 버리기 아까워 논술을 준비하고 최저를 열심히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정시랑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논술을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수리 논술에 자신이 있다, 인문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상위권이 아닌 최저 기준이 약한 중위권 이하 논술은 혹은 약신 논술을 생각한다면 논술을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길 바라며 내가 과연 정시로 집중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가, 그리고 논술이 나한테 정말 맞는 전형인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원서 조합입니다. 일반적인 원서 조합은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로 지원합니다. 하향 지원 2개는 교과 지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신의 내신과 대학 반영비, 최저 기준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향과 적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기균을 몇 장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데 우선 농어촌 전형은 만약 지원하는 대학이 국숭세단 이상이라면 그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경희대처럼 어차피 서류 점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네오 르네상스, 교과에 강점이 있다면 기회균형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 국승세단 대학보다 낮은 선호도의 대학들을 지원한다면 농어촌 전형이더라도 입결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학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한두 명인 곳만 아니라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한두 명인 곳은 굳이 적정 지원으로 넣기에는 변수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으니 3명 이상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회균등과 국가보훈전형. 이 전형들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농어촌 미포함된 고른계 전형으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단일 전형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최소 4장 쓰시면 좋고 동일 대학에서는 높은 확률로 입결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 모두 고른계 전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제가 상담할 때는 4개 이하로 쓰는 학생은 거의 없고 6장 모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적정과 안정 라인에 대학을 쓸 때는 변수를 많이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불확실하진 않고 일부 한두 명 선발하는 소수의 학과 때문에 불확실한 입결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과 안정에서는 3명 이상의 모집 인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정 지원에는 웬만하면 일반 교과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안정을 생각하신다면 한 5명 이상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좋겠죠. 특성화고 전형 학생들은 특성화고 전형 이외의 전형은 일반 교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일반 교과에서 특성화고 지원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는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특성화고 교과까지 해서 두세 장 정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 전형은 가장 1순위로 특성화고 전형만 생각하시면 좋고 웬만하면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하는 일반 고른기회 전형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생각하실 거면 농어촌 미포함 고른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전형, 다자녀 전형은 4자녀 이상이 아닌 경우, 중앙대나 경희대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입결 하락이 있진 않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상향 지원만 모집 인원 적은 변수를 노려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일부 지방 사립대나 아니면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입결 하락을 보여주니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원서 조합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원서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향 지원은 변수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웬만하면 쓰시고 적정 지원부터는 그래도 일반 전형을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남은 일주일 잘 생각하셔서 지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시 컨설팅 모집이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파이널 콜 모두 진행하고요. 합격 예측 진행합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올해부터 개천형 정시 모의 지원 서비스를 론칭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간이로 한번 미리 이용해 보실 수 있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일정을 짜고 있으니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10월 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기다렸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천형 정시 컨설팅을 표본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두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컨설팅 특성상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진학사 구매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나름 많이 고민하고 만든 서비스니까 또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성적표 인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수시 시즌이 끝나고 정식 칼럼이랑 개천형 모의 지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